2026년 봄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지구가 멈췄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을 공포로 몰아넣은 엄청난 사건이 터졌습니다. 바로 세계 원유 공급의 20%가 지나가는 중동의 좁은 길목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된 겁니다. 단순한 해상 교통 지연이 아닙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리스크 요인이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지만 실제로 막혀보니 위력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대한민국은 이제 끝난 것 아니냐고요? 당장 물가 폭등해서 나라 망하는 것 아니냐고요? 오늘 저는 완전히 반대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드디어 드러난 원유의 지정학적 위기가 세계의 에너지 전략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변화의 한가운데에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 모든 판을 미리 짜놓은 듯한 미국의 소름 돋는 빅피처까지. 지금 돌아가는 세계 경제의 판이 얼마나 흥미진진한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먼저 현 상황부터 짚어보죠. 호르무즈 해협 가장 좁은 곳 기준으로 너비가 고작 39km밖에 안 되는 좁은 물길입니다. 그런데 이 좁은 물길로 원래는 하루에 무려 약 2천만 배럴의 기름이 지나다녔어요. 그런데 이 물길이 4월 초에 380만 배럴 수준으로 확 쪼그라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걸프 지역 산유국들, 그러니까 사우디, 이라크, 쿠웨이트, UAE 입장에선 완전 악몽이 시작된 겁니다. 석유는 계속 나오는데 배가 못 나가니까 나라 안에 있는 저장 탱크가 꽉 차버린 거예요. 탱크가 가득 차니까 어떻게 합니까? 석유 생산을 멈춰야죠. 4월 기준 하루 약 900만 배럴의 생산을 강제로 멈춰야 했습니다. 바다 위에는 무려 약 1억 7천만 배럴어치의 기름을 실은 배 180여 척이 오도 가도 못하고 발이 묶였고요. 사우디가 부랴부랴 홍해 쪽으로 우회하는 파이프라인을 썼지만 이마저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우회로를 다 합쳐봐야 원래 통과량의 4분의 1도 안 됐죠. 여기서 전 세계가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아, 호르무즈는 진짜로 막힐 수 있구나. 그리고 막히면 대안이 없구나. 지금은 휴전 중이고 종전 이야기가 솔솔 나오면서 배들이 조심스럽게 빠져나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끝난 게 아닙니다. 이란은 여전히 레바논 헤즈볼라 전선을 카드로 쥐고 있고 세계 최대 해운사인 머스크는 정치쇼 말고 진짜 안전하다는 확신을 달라며 뱃머리를 돌리지 않고 있습니다. 기뢰도 치워야 하고 억류된 선박도 해결해야 합니다. 거기에다가 호르무즈를 막는 것이 엄청난 위력임을 악당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즉 이제 세계는 호르무즈는 언제든 막힐 수 있다는 공포를 기본값으로 깔고 에너지 전략을 완전히 새로 짜야 하는 겁니다. 자, 중동산 기름이 막혔습니다. 그럼 어디서 기름을 구해야 할까요? 바로 최대 석유 생산량을 자랑하는 미국입니다. 벌써 아시아와 유럽이 미국산 원유를 싹쓸이하면서 미국산 원유 가격에 붙는 프리미엄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기름이라고 다 똑같은 기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에서 나는 기름은 맑고 가벼운 경질유가 많습니다. 반면 우리가 중동에서 사오던 기름은 무겁고 황성분이 많은 중질유죠. 우리나라 정유 공장들은 이 중동식 기름에 세팅이 되어 있어서 미국산만 100% 가져다 쓰기가 애매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중동 기름이랑 비슷한 성질을 만들 수 있을까요? 바로 가벼운 미국산 기름에다가 아스팔트처럼 찐득찐득한 초중 진류를 섞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이 찐득한 기름이 어디에 많을까요? 바로 남미의 베네수엘라입니다. 게다가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자랑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소름 돋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미국은 그동안 베네수엘라를 꽉 틀어쥐고 제재를 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란을 폭격하기 직전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먼저 폭격하고 마두로를 체포했죠. 그 뒤 베네수엘라 석유 관련 제재를 대폭 완화해 줍니다. 미국 주도하에 합법적으로 기름을 팔 수 있게 길을 열어준 겁니다. 덕분에 15개월 동안 묶여있던 베네수엘라 기름 수출이 하루 약 109만 배럴로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죠. 우연일까요? 미국의 정보망이 중동의 위기를 미리 감지하고 중동 기름길이 막힐 테니 우리 미국산 경질유랑 섞어 쓸 베네수엘라의 찐득한 기름을 미리 풀어놓자 라는 치밀한 계획 아래 움직인 것은 아닐까요? 물론 음모론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유업계에서는 이미 미국산과 베네수엘라산을 섞어서 중동 기름을 대체하려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중동의 위기 속에서 대체제 세트를 팔아먹는 엄청난 이득을 챙기게 된 셈이죠.
자, 그럼 이 거대한 세계적인 변화 속에서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요? 아까 중동 산유국들이 기름을 못 팔아서 탱크가 꽉 차버리는 끔찍한 경험을 했다고 했죠. 그들이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위험한 호르무즈 해협 바깥에 안전한 외부 창고를 만들자. 그리고 그 완벽한 외부 창고로 바로 대한민국이 지목되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중동 산유국들이 한국의 석유 저장시설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고 우리 쪽과 치열한 물밑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일까요? 우리나라는 이미 전국 9개 피축기지에 1억 4,600만 배럴을 꽉꽉 채워 넣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저장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미 UAE, 사우디, 쿠웨이트랑 국제 공동 비축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단순한 창고 임대업이 아닙니다. 중동 국가 기름을 우리 땅에 보관해주는 대신 전쟁이나 위기가 터지면 우리가 제일 먼저 그 기름을 사갈 수 있는 우선 구매권을 갖게 됩니다. 한마디로 남의 돈으로 우리 앞마당에 비상식량을 쌓아두는 셈이죠. 이 판이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울산, 여수 같은 도시들은 그냥 기름 사와서 쓰는 소비 거점이 아니라 전 세계 기름이 모여서 섞이고 저장되었다가 아시아 전체로 뻗어나가는 에너지 물류의 심장이 됩니다. 한국의 지위가 단순한 구매자에서 거대한 비축물류 파트너로 수직 상승하는 겁니다. 기름을 저장만 한다고 강국이 되는 건 아니죠. 우리의 진짜 무기는 정제 능력입니다. 호르무즈가 막히면서 전 세계의 원유뿐만 아니라 자동차에 넣고 비행기에 넣는 정제된 기름까지 씨가 말랐습니다. 그때 베트남이 다급하게 SOS를 친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의 정유시설과 여기서 쏟아져 나오는 제트 연료가 역내 공급망에서 없어서는 안 될 생명줄로 인정받기 시작한 겁니다. 반면 우리 석유화학 산업을 괴롭히던 최대 경쟁자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은 이란산 기름을 제재 덕분에 시세보다 훨씬 싸게 사오던 나라입니다. 사태가 터지니 러시아나 브라질에서 비싸게 기름을 긁어 모으고 있죠. 원료 조달 단가가 확 올라가 버린 겁니다. 중국은 안 그래도 과잉 공급 문제가 심각한데 거기에 더해 원료 구하기가 힘들어지니 석유화학 장악이라는 계획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석유화학 업계도 지금 생산 규모를 줄이며 뼈를 깎는 구조 조정 중이긴 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라이벌인 중국이 비싸진 원료비에 짓눌려 허덕이는 이 순간 끝까지 살아남은 한국의 알짜 설비들은 막대한 반사이익과 수익성을 챙길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열린 겁니다. 당장 기름값이 오르면 우리나라 경제에 고통이 따르는 건 피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늘 보여주었습니다. 진짜 강대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줄 아는 나라라는 것을요. 호르무즈 사태로 세계 에너지 질서는 완전히 엎어졌습니다. 중동에만 목을 매던 시대는 끝났고 다양한 원유 공급망과 안전한 비축기지, 새로운 원유 조합에도 대응이 가능한 뛰어난 정제 기술의 싸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조건의 교집합 정중앙에 바로 대한민국이 서 있습니다. 미국산과 베네수엘라산, 블렌딩 같은 새로운 원유 조달 전략을 실현해낼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유 기술력, 중동 부호들이 앞다퉈 기름을 맡기고 싶어 하는 거대한 지하 비축기지, 위기의 순간에 주변국들이 손을 내미는 든든한 정제 능력까지,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이제 우리는 단순한 원유 수입국을 넘어 아시아의 거대한 에너지 허브로 화려하게 피상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고통만 보지 마시고 그 고통이 만들어내고 있는 내일의 새로운 지형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임스였습니다.